행진이 끝나고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 AS하는 마음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패스트 빨리 가는 그 트랙 길이다. 그러니까 길로 말하면 국도로 가지 않고 고속도로를 타는 거고요. 지하철로 말하면 1호선이나 9호선 특급 열차를 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시비해서 의결을 하는데 여야 가릴 게 없습니다. 뭐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고 끌고 있으면요 2년 3년 가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20대 국회가 지금쯤 법안 발의해가지고 그냥 미적되고 있다 보면은 자동으로 폐기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15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법안인데 민생에 관련된 아주 시급히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아무리 늦춰도 330일 이상을 못 버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해서 1년 안에 반드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른바 패스트 트랙 신속 법안 처리법입니다.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자들이 세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두 번째는 공수처라고 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한 법안, 그리고 본래는 얘들이 5.18 훼손 법안을 넣으려고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안인데 앞서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저희 나라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딱 전 세계에 두 나라, 내각제를 하고 있는 독일과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을 보고 직접 투표해서 그걸로 끝을 내야 됩니다. 미국에 비례대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내각제를 또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전체 의석수를 나눠서 가지는 건데 제가 일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정의당이 가장 덕을 보게 되죠. 정의당은 민주노총, 노동조합이라는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현재 얻고 있는 10% 내외의 지지율을 내년 4월 총선거에서 얻는다면은 거의 2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일당이고 바로 이중대로 정의당이 하고 또 군소정당이 한 8개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면은 항상 민주당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년도 20대 총선거에 기독자유당이라는 정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국 정당 득표율이 2.64%에 머물렀습니다. 3%가 의석 비례대표 의석 하나를 얻는 기반이거든요. 근데 새로 만들어지는 이 제도에 따르면 2.6%의 지지율이면 국회의원 8명, 거기 절반인 4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당이 나오게 되느냐, 만일 이게 내년 선거 전까지 제도가 결의가 의결이 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자로 간다면 기반이 있는 종교단체에서 정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계에서 최소한 2개 이상 정당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 정당 나옵니다. 불교당. 전국의 불교 신자들 하면 1%만 얻어도 3명 아닙니까? 거의 절반에서 국회의원 2명 얻는 겁니다. 종교단체 정당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또 전주의시 문정에서는 또 전주의시 전국 600만 문정표 믿고 또 정당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군소정당이 18개 나와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보수정당, 지금 자유한국당, 죽었다 깨나도 100석은 얻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군소정당 7, 8개를 전부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 줄 세워갖고 가면은 200석이 만들어지면은 내년에 연방제로 가는 개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하고 이론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얘들이 또 물론 권역별로 이걸 나누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가 하는데 6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뭐가 있냐면 석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가 떨어졌는데 아깝게 떨어진 놈은 구제해 주는 법안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6개 권역에 국회의원은 지금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 국회의원 출마가 떨어지면 그뿐인데 지역구 출마도 할 수 있게 하고 비례대표에도 번호를 1, 2번 올리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은 떨어졌는데 표 차이가 적으면은 거기 비례대표도 한 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나눠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 전라남북도 호남 지역 권역에서는 국회의원을 자기들이 다 먹을 거 아닙니까? 분명하잖아요. 정당 투표도 90% 이상 나올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한 40% 밀어주자, 이렇게 담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정의당 한 22~23석까지 만들어서 당당하게 교섭단체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손학규, 김무성, 박지원, 뭐 이런 유승민 이런 자들이 내년에 출마하면서 비례대표로 또 이름 올려놓으면요,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또 그냥 당선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좀 유명한 3선, 4선, 다선 의원들, 유력 이런 의원들은 평생 국회의원 해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지난 민주주의를 채택한 지난 70년 헌정상 선거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 유신 때도 그랬고 심지어 군사 독재 시대 때도 항상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 왜냐? 여든 야든 선수로 뛰는데 어느 한 선수가 부당하다고 하면은 시합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야 세력에 관계없이 합의로 했습니다. 근데 얘들은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빼버리고 나머지 몽땅 모아서 범좌파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선거법을 지금 만들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엉덩이 무거운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장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석에서 225석으로 22명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느 지역을 줄일 거냐 이거죠. 그럼 쟤들이 호남은 계속 늘릴 거고 경상도 쪽에 인구 한 2만 10밖에 안 되는 군을 또 합치고 이렇게 해서 지역구 조정 과정에서 또 그렇게 돼서 결국 결론 내리자면은 자유한국당은 이런 식으로 내년 선거 치르면은 대충 한 90석 얻으면 그게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이해찬이가 20년 그러다가 50년 그러다가 지금 내년에 260석 얻을 수 있다 자신하는 게 자기가 혼자 다 얻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240석 얻을 수 있다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꼼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회주의를 아예 깨뜨리고 대통령제 대한민국에서 느닷없이 내각제에서 채택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와서 선거법 마음대로 해서 얘들은 그냥 막 가자는 겁니다. 어떤 정의고 양심이고 없습니다. 정권 잡았으니까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년에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200석 이상 돼서 얘들이 헌법 개정 밀어붙여가지고 헌법하고 나면은 남북이 어느 날 연방제 선언하고 국회 각자 해산하고 남북 무슨 뭐 인민대표대회 만들어서 국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그냥 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남북이 왔다갔다 군사협력하면은 그냥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해 중에 끝장을 내야 되는 거지, 내년 4월 총선을 지금 식으로 치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끝장이 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참 가슴을 치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 정권 지금 거의 말기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주식 투기꾼 같은 판사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데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그냥 전자결제로 하고, 이런 법안 상정도 그냥 의장이 누워가지고 무슨 전자시스템으로 했다고. 얘들은 그냥 관행이고 뭐고 다 깨뜨리고 막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법부 완전히 장악했죠. 우리법연구소, 민권법연구소, 국제민권, 이런 특정 계열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장악했어요. 이미선, 문형태 두 사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순간 헌법재판소 9명 중에 3분의 2, 6명을 확보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문재인이 내년에 탄핵돼도 국회에 재판소 문제 6명이 반대하면 문재인은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가장 노리는 게 뭐냐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헌법에 주적이 엄연히 북한으로 돼 있으니까 이 중에 얘들은 찬양 고무제 조항을 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 개정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찬양 고무제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겁니다. 근데 이 좌파 6명으로 구성된 헌재에서 그래, 북한 찬양 고무제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불합치다, 다시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은 국회는 의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은 국회에서 1년 안에 법을 개정해서 헌법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중에 찬양 고무장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원순이가 일찍이 얘기했듯이 광화문에서 북한 깃발 들고 김일성 만세 불러도 아무도 잡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착 얘들이 지금 다 장악해서 언론 아시다시피 눈멀게 하고 귀 막고 있죠. 남은 게 없습니다. 국회 하나 남았는데 국회 이런 식으로 연동형 이렇게 해서 최소한 과반에서 3분의 2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막도록 짜놓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망해가는 길로 갑니다. 제가 제대로 된 해답은 못 드립니다만 내년 4월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 오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그날로 망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 하여튼 이 정부 어떤 식으로든지 끝장을 내야 한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문 전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